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Q 점수나 성적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혹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몰라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놀랍게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진짜 지능이라는 건 시험 문제 풀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똑똑함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새로 고침해보는 시간이에요. 학교 다닐 때 받았던 점수 같은 낡은 생각은 잠시 잊어버리시고요. 여러분이 무심코 해왔던 그 사소한 습관들이 사실은 얼마나 특별한 뇌 활동의 증거인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징후들입니다. 패턴 이야기로 시작해서 아주 의외의 단순함으로 끝나는 이 여정.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첫 번째 징후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징후는 바로 패턴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건 그냥 정리정돈을 잘하거나 깔끔한 걸 좋아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규칙이나 연결고리를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패턴 인식이란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대화의 흐름이나 사람들의 행동,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남들은 전혀 못 보는 어떤 규칙이나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에요. 지능이 높은 사람의 뇌는 뭐랄까 거의 스테로이드를 맞은 패턴 인식기계 같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분석하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왠지 저렇게 될 것 같더라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 예언가야? 하면서 놀라지만 이건 초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가 과거와 현재의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조합해서 가장 확률 높은 미래를 예측해낸 결과인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혹시 혼자 조용히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쟤는 좀 비사교적이야 같은 오해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천만에요. 그 시간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 시간입니다. 이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보통 사람들은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흐르면 그걸 못 견뎌서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근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침묵을 찾아다니고 갈망하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생각을 날카롭게 벼릴 수 있는 최고의 도구거든요. 왜 그렇게 침묵을 좋아하냐고요?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침묵 속에서 우리의 뇌는 뒤죽박죽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를 풀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죠. 그러다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에서 고요하게 앉아 생각에 잠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강력한 비밀무기 아닐까요? 세 번째 징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바로 과잉사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이것저것 걱정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불안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전략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좀 보세요. 보통 우리가 하는 걱정은 순환적 사고예요. 똑같은 문제를 빙글빙글 맴도는 거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층위적 사고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체스를 두는 것처럼 이 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 저 수를 두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열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불안이 아니라 전략적 깊이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걱정 많은 사람 같을지 몰라도 사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상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은 허둥지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침착하게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문제 해결 본능입니다. 이건 뭐랄까, 뭔가 비효율적이거나 잘못 돌아가는 걸 보면 그냥 못 지나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고치고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그런 본능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재밌는 두뇌 게임 같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복잡한 문제를 풀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 자체에서 엄청난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내 눈에는 이렇게 하면 훨씬 쉬운데 너무나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전혀 이해 못할 때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죠. 아니,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지? 싶지만 사실 그건 여러분의 뇌가 남들보다 몇 걸음 앞서서 정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징후입니다. 이건 어쩌면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바로 아주 평범하고 쉽게 말하는 능력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일부러 어려운 단어 쓰면서 잘난 척하지 않거든요.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진정한 천재성은 복잡한 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도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에요. 내 설명을 들은 상대방이 아, 이제 알겠다. 나 진짜 똑똑해진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지능입니다. 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누구보다 깊이 있게 복잡한 지식을 흡수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서 그걸 막 요리해서 가장 핵심만 남은 단순한 형태로 만들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감성지능까지 동원되는 고도의 기술인 셈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징후들 어떠셨어요? 혹시라도 남들과 좀 달라서 나는 왜 이럴까? 고민했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결점이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당신의 뇌가 특별하고 강력함에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몇 개나 이거 내 얘긴데?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로 어떤 점에 가장 공감됐는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